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스냅샷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하시코프의 김진솔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인프라 자동화 도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테라폼을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전 등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테라폼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픈소스, 그리고 사스 버전인 클라우드, 그리고 기업에서 직접 실행하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그중에서도 클라우드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송은 녹화가 되고 있고 방송 종료가 된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이메일로 다시 보기 링크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준수를 위해서 후반부에 질문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Q&A 탭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진행해 주실 하시코프 솔루션 엔지니어 팀의 이규석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테라폼의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세션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테라폼의 사용 유무를 떠나서 자동화의 필요성은 다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화의 필요성이 자동화가 자동화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서라기보다는 더 나은 자동화가 필요해. 라는 이런 요건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했지만 이제 많은 조직에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거나 인프라 혹은 서비스 변경의 통로를 이제 티켓 중심의 변경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많이들 또 관리하고 계시죠. 물론 이런 방식도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관리와 자동화를 위해서 도입된 방식이지만 때로는 이제 변경 혹은 이런 어떤 관리와 관련된 작업 티켓 자체가 또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또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또한 티켓 이후에 수많은 작업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기반의 작업들, 즉 인프라별로, 네트워크별로, 스토리지별로 각각에는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서로의 어떤 연결성이 낮다거나 혹은 일부는 자동화되어 있고 또 일부는 매뉴얼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화 시에 이제 IAC의 개념이 없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자산화하고 재활용하기에도 또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도 있겠죠. 인프라 자동화 더불어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의 이점을 진정으로 이제 얻으려면 이제 프로세스를 가능한 많이 이제 코드화하고 자동화하고 자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가 바로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가 추구하는 가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오늘 이제 얻어가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화를 위해서 테라폼을 이제 활용하는 케이스에서는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테라폼이라는 게 있다더라라고 하셔서 테라폼을 발견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고 리소스를 이제 구성해 보시고 계획을 실행해 보시고 인프라를 또 배포하셨죠. 하지만 또 다른 동료나 혹은 팀이 이제 인프라 프로비저닝을 위해서 테라폼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곧 스테이트 파일을 이제 어디다가 보관해야 될지 또 안전한지 등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테라폼이 실행되는 곳이 워크스테이션이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인 경우에 이런 테라폼의 사용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테라폼 파일을 어떤 버전 관리 시스템에 넣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마도 공개된 또 모듈 같은 거를 이제 아시게 되면 이런 걸 또 사용하기 시작하실 텐데 또 하지만 이제 이런 조직의 어떤 요구사항도 받아들이셔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시고 예를 들면 VPC나 라우팅 테이블, 로드 밸런서, SSD 버킷 등을 이제 설계하는 특정 방식을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듈을 쓰긴 썼는데 이걸 또 우리 조직에 맞게끔 변경해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생기게 되죠. 또 이런 경우에 이제 비공개 모듈을 또 검색하셔야 되고 또 사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나머지 조직에서도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잘 사용할 수도 있게끔 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머지않아서 어떤 인프라가 프로비저닝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조직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정하고 거버넌스 같은 것들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모든 리소스에 특정 필수 태그를 또 부여해야 한다거나 특정 유형의 승인된 VM 이미지만을 허용해야 되거나 혹은 특정 크기의 인스턴스만 허용하거나 혹은 이제 클라우드 지출을 예상하고 제어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목표를 보면 궁극적으로 테라폼을 사용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에서 조직의 정책과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도 필요한 인프라를 쉽고 안전하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서 맨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그 프로비저닝 관점에 추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생기게 되는 이런 니즈들, 필요성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테라폼 엔터프라이즈가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폼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앞서 이제 설명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CLI를 통해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테라폼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이제 사용자가 뭐 증가하고 작업 자체를 이제 공유해야 되는 경우에는 테라폼 클라우드 사스 버전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정책적으로 사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프로비저닝은 우리 내부에서만 발생해야 된다라는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테라폼의 이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유형을 통해서 배포하고 인프라에서 직접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테라폼 클라우드와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온 이제 엔터프라이즈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클라우드 유형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뒤에 나올 설명을 위해서 테라폼 오픈소스의 워크플로우를 이제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테라폼을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매우 익숙한 과정이실 텐데요. 일단은 인프라 실무자 분이 이제 일부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하려는 경우에 먼저 뭐 공개된 모듈을 검색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본인 스스로 뭔가 코드를 작성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항목을 다 확인한 이후에 이제 테라폼을 계획하고 보통 이제 플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단계를 실행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프라 혹은 서비스에 대한 프로비저닝에서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사용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가면 이제 오픈 소스의 워크플로우를 이제 더욱 향상시킨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의 흐름은 같지만 이제 인프라 개발자는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인프라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테라폼을 실행시키던 폴더 단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인프라 환경별로 분리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듈 제작자인 경우에는 우리 조직에만 표시되는 비공개 모듈 레지스트리에다가 모듈을 게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빗 모듈 레지스트리는 인프라 프로비저닝만 이제 필요하고, 혹은 최종 소비자인 팀에서는 인프라를 작업하는 경우에 뭐 딱히 뭐 우리는 모듈을 관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케이스에서는 이 모듈을 충분히 공유할 수도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동일하게 이제 테라폼 플랜을 어플라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림의 가운데 보시면 이제 플랜과 어플라이 단계에 추가로 이제 센티넬 폴리시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있음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예를 들면 공통 태깅이라든가 혹은 인스턴스에 대한 크기 가이드 혹은 뭐 조직에 대한 정책, 거버넌스 절차들을 정의해 놓고 이 플랜과 어플라이 사이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고 우리가 우리 조직에 맞는 규칙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단계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오픈소스와 엔터프라이즈 쪽의 어떤 워크플로우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첫 번째 주제로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로 처음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VCS에다가 테라폼 코드를 많이 저장해 놓으시죠. 그래서 VCS로 테라폼 코드 버전을 제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요. 이렇게 테라폼의 워크스페이스를 VCS랑 연동하고 이 코드 저장소를 이제 테라폼의 워크스페이스가 가리키게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테라폼 워크스페이스에서 플랜을 수행하고 각각 어플라이 단계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한 이제 이미 모듈 레지스트리를 만약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사용 예정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조직만을 위한 프라이빗 모듈 레지스트리에다가 모듈을 이제 게시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VCS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인프라를 코드를 작성하시는데 좀 능숙한 이런 분들은 여전히 이제 하던 대로 인프라 코드를 개발하실 수도 있고 테라폼 코드 작성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없는 팀에서는 이미 잘 만들어진 모듈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모듈 레지스트리는 이런 사용 사례를 이제 해결하는 훌륭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했지만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폴더 기준의 작업 영역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의 워크스페이스는 사용 중인 워크플로우의 종류, 그래서 뭐 VCS 기반, 뭐 CLI 기반,
뭐 API 기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행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테라폼의 또 스테이트가 저장되는 위치도 기존엔 저희가 로컬에서 했다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다가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입력받는 어떤 공용의 혹은 민감한 변수에 대한 관리나 뭐 제어 방식을 캡슐화하고 있고요. 워크스페이스 각각에 대한 더 접근 제어, 그래서 알백에 대한 관리, 그리고 테라폼 스테이트와 아웃풋에 대한 결과에 대한 뭐 접근에 대한 관리도 담당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픈소스에서는 이제 CLI 방식이 주였다면 엔터프라이즈의 워크플로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VCS, CLI, API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CS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Git 기반의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연동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른 종류의 코드와 마찬가지로 코드로서의 인프라는 이제 버전 제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VCS 공급자와 테라폼은 직접적으로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테라폼의 구성에 이제 포함된 코드 저장소를 링크해서 테라폼이 실행이 되게끔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CLI는 명령줄 기반이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CI/CD 파이프라인이 있고 혹은 테라폼의 실행과 상태 관리를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환경 기반으로만 이제 옮기는 경우에 CLI를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API 기반 워크플로우는 서비스로서의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타 자동화 시스템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클라우드 관리 포탈에서의 프로비저닝 영역을 테라폼과 안전하게 쉽게 통합할 수가 있다는 것이 API로서의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드릴 주제는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관리이고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테라폼은 데이원이라고 하는 인프라 프로비저닝에 대한 자동화뿐만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변경해야 되는 데이2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라폼의 어떤 스테이트 파일은 이런 배포된 인프라의 현재 상태가 이제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이런 스테이트 파일을 보관하고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기존의 로컬 PC나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관리하는 영역으로 이제 옮겨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백업을 위한 저장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폼의 오픈소스 버전이 또 다른 문제는 이제 클라우드 자격 증명이나 뭐 패스워드, 프라이빗 키 같은 민감한 변수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이제 방법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제 UI나 API를 통해서 안전한 방식으로 이런 민감한 변수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또 알백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이제 각각 어떤 개인의 혹은 어떤 팀의 이제 할당된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영역에 대한 이런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권한을 팀별로 관리할 수가 있고 이런 알백 모델을 사용하면 누가 무엇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되게 세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측면에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와 상호작용하는 앞서 이제 세 가지 방식, VCS 연동, CLI 기반 동작, API 기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케이스로 선택해서 뭔가 관리할 수 있고 연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또 워크플로우에 대한 특징이 되겠고요. 또 테라폼에서 워크스페이스에 뭔가 실행되거나 혹은 뭐 주의가 필요하거나 뭐 적용 중이거나 완료되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알림을 받기 원하는 케이스도 있으시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의 이제 알림 설정을 통해서 뭐 슬랙, 뭐 이메일, 또 웹훅을 통해서 다른 각각의 어떤 실행 단계에 대한 진행 상황을 외부 시스템 혹은 당사자에게 이제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제공하는 이제 더 많은 기능으로는 뭐 프로비저닝 적용 승인 단계에 대한 뭐 자동화라든가 혹은 뭐 유지 보수 관리 목적의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잠금 기능. 그래서 저희가 뭔가 작업을 할 때는 더 이상 프로비저닝이 되지 않게 하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자체를 이제 잠궈 놓고 뭔가 메인터넌스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런 트리거를 통해서 이제 워크스페이스와 워크스페이스 간 뭔가 연결을 시켜서 워크플로우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센티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기능들이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의 특징은 이제 조직에 대한 어떤 권한,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테라폼을 사용하는 여러 팀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뭔지는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팀에는 하나 이상의 보통 워크스페이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각각의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데, 각 워크스페이스는 사실 특정 환경을 위해 존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개발용, 테스트용, 뭐 UAT용, 운영용 같은 환경을 이제 각각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담당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작업자의 업무에 따른 어떤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정렬이라고 할까요? 뭐 정리라고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수백 개나 혹은 수백 혹은 이제 수천 명의 개발자와 수백 개의 팀, 뭐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 대규모 조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인프라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정 도메인 혹은 예를 들면 뭐 보안에 대한 부분,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팀이 이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자원을 이제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의 어떤 모듈을 만들고 전문 어떤 인력이 해당 코드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되는데요. 보안에는 사실 모든 공용 인프라에 적용하려는 특정 이제 조직의 정책의 어떤 집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세트가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보안과 관련된 정책을 더 이상 어떤 구두나 문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화해서 VCS에서 관리하고 워크스페이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워크스페이스가 동작하게 되면 이런 보안 세트 설정에 영향을 받아서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킹에 대한 팀은 예를 들어서 프로비저닝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핸들링 하려고 하는 리소스에 대한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에서는 뭐 VPC나 뭐 라우팅 테이블 보안 그룹 같은 거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네트워크 관리자나 뭐 팀의 어떤 프라이빗 모듈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사용자, 이 네트워크 모듈에 대한 이제 사용자 혹은 이제 외부 시스템 이제 엔지니어, 관리자인 경우에는 네트워크 담당자가 사용하고 만든 리소스가 이제 어디 있는지만 알면 여기서 만들어진 아이디나 혹은 여러 가지 값들을 가져와서 쓰게끔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팀의 경우에는 앞서서 만들어진 네트워킹 모듈에 하위 리소스가 생성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세부 사항들을 어떤 신경 쓰지 않고 네트워크 팀이 그냥 만들고 공유해 놓은 이런 자원만 가져다가 이후에 또 프로비저닝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식의 워크플로우를 그래서 각 팀마다의 서로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분리시키고 서로가 만든 각각의 자원들을 서로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예와 달리 이제 인프라 측면이라면 이제 항상 이뮤터블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하는 것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앤서블 같은 구성 관리 도구나 뭐 스크립트 같은 거를 활용해서 원격으로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워크플로우 중에 몇 가지 이제 데모를 통해서 실제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뭐 워크스페이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실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UI 인터페이스가 이제 오른쪽 화면에 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요 화면 그 중에서 뭐 AWS Getting Start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워크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실제 VCS랑 연동이 돼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실제 누가 실행을 시켰는지에 대한 마지막 상태들 그리고 아웃풋이 있다면 아웃풋에 대한 별도의 UI가 있고요. 그 리드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는 따로 리드미를 넣어놓지 않았지만 이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혹은 실행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면 리드미 파일을 작성해서 실제 남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트 쪽에 가보면 이때까지의 어떤 프로비저닝에 대한 스테이트들을 이제 테라폼에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 스테이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뭐 S3에 뭐 연동을 한다던가 혹은 별도의 파일 시스템에 연동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좀 상이한 관리가 됐다면 테라폼 자체에 대한 어떤 관리를 이제 하나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관리 같은 것도
이제 한 번에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고, 실제 스테이트를 클릭해 보면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한 추적도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행했던 요 스테이트는 이제 디스트로이 작업이기 때문에 전체 이제 리소스가 삭제된 것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변경에 대한 부분이 이번 스테이트에서는 어떻게 변경이 됐다라던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가시화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프라이빗 키 같은 이런 프라이빗 키나 혹은 뭐 AWS에 대한 어떤 키들이 사실 공개되면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기존에는 이제 본인 담당자 개인이 뭔가 관리했던 이런 키들도 있는데, 이런 값들을 이제 암호화해서 관리할 수 있고 중앙에 이렇게 관리되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안에다가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제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실제 저희가 원래 로컬에서 작업하던 그 환경에는 저희 로컬 PC에 뭔가 환경 변수가 다 있다던가 혹은 예를 들면 어떤 크리덴셜 파일이 존재해서 그 파일을 기반으로 테라폼을 프로비저닝 하게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뭔가 퇴사를 한다거나 혹은 뭔가 PC가 문제가 생겨서 뭔가 교환을 해야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크리덴셜이 노출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에 대한 주체를 이제 개인의 워크스테이션 혹은 개인의 PC에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로 옮겨가게 되면 이런 환경 변수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유지하고 관리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크릿 액세스 키라든가 혹은 토큰 같은 것들을 이런 UI를 통해서 입력하고 센시티브하게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센시티브로 한번 체크된 변수는 사람이 사실상 복호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안에다가 뭔가 키를 입력하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잠시 요 밑에 제가 새로운 키를 하나 생성하고요. my secret 키라고 하는 예제를 하나 들어서 여기다 뭔가 이제 제가 키를 막 입력했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한번 생성해 놓은 거는 그냥 보이는 플레인 텍스트로 저장이 되지만 실제로 제가 이걸 센시티브를 체크하고 나서 변수를 저장하게 되면 보이지 않게끔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에디트를 클릭하더라도 다시 복호화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테라폼의 프로비저닝과 관련된 이런 키들을 관리자만 뭔가 컨트롤한다거나 혹은 예를 들면 AWS면 AWS에 대한 권한 혹은 이제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만 이 해당 테라폼 워크스페이스에 설정을 하게 한다던가 라는 식으로 이런 키나 패스워드나 여러 가지 어떤 민감한 데이터를 이제 노출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VCS와의 연동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이 워크스페이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GitHub에 있는 VCS와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요 GitHub UI가 이제 연동되어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파일만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동이 되면 예를 들면 뭐 풀리퀘스트가 발생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테라폼이 감지해서 미리 한번 드라이런을 도는 이런 동작들도 확인할 수가 있으신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테라폼의 이런 코드를 받아서 수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면 뭐 M5 엑스라지인데 누가 이제 M4라고 이렇게 바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리퀘스트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코드 커밋을 하고 이제 머지 시키는 관리자는 따로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사용자는 이제 리퀘스트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리퀘스트를 보내면 이 리퀘스트에 대해서 테라폼이 전달을 받아서 미리 한번 드라이런이 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라폼이 이번에 반영된 코드를 실제로 어플라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코드가 실제 반영되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 한번 미리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 머지에 대한 어드민은 이 코드가 이번에 변경이 되면 이런 변경 사항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 머지할 수 있겠다. 혹은 이거는 우리의 정책과 위반되니까 머지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직접적으로 돌려보지 않고도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이 디테일한 이 부분 링크를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면 실제 제가 방금 이제 X5 라지에서 X4 라지로 바꿨을 때의 결과를 이렇게 변경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게끔 뭔가 다시 드라이런이 한번 도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폴리시가 적용이 되어 있다면, 네, 앞서 설명드린 이제 센티넬 폴리시가 적용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또 어떤 조건들, 예를 들면 우리가 배포하는 시간에 맞는 룰인지 뭐 인그레스에 대한 뭐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룰은 맞는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후에 머지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여러 명이 이제 우리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소스 코드를 관리한다면 여기서 또 어떤 어드민이 있고 또 작업자가 있을 때 이 작업자가 반영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뭔가 트리거링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API에 대한 연계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하실 때 혹은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때의 니즈들을 보면 이제 API 연계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뭐 ITSM과의 연동이라든가 혹은 별도의 뭔가 우리 내부의 어떤 포탈을 설계하실 때 이 포탈이 테라폼을 API로 호출해서 실상 뭔가 동작을 하고 상태를 보고 이제 뭔가 게더링 하기 위한 이런 것들로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던데 간단히 보면 제가 여기 미리 이제 API 명세를 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에서 동작하는 모든 동작과 모든 데이터는 다 API로 모든 게 다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API로 가져와서 구현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이제 명세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상 이제 어떻게 붙일지에 대해서만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플랜에 대한 부분, 런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API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보셨던 UI로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모든 기능을 다 API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PI로 뭔가 테라폼 클라우드 혹은 엔터프라이저 연계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헤더에 오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유저의 토큰 값을 이렇게 넣어놓고 API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든 기능들은 지금 아까 보셨던 이제 API 명세를 보면 각각의 내가 원하는 항목마다 어떤 식으로 호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면 어떤 값을 보내면 어떤 값이 날라오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샘플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어떤 요청 API로 만든 것이 정말 실제 올바른 요청인지도 한 번쯤 검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번에 요청하는 것은 이제 제 워크스페이스, 특정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런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API로 되어 있고 샌드를 보내게 되면 네, 바디 값에 제가 이제껏 실행했던 여러 가지 런에 대한 히스토리들이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돌아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의 목표는 단순한 뭐 툴이 혹은 뭐 일시적인 동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기반과 혹은 타 솔루션과의 원만한 통합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상 이 엔터프라이즈의 피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IAC라는 것이 단순한 이제 코드로서만 동작하는 것에다가 더불어서 그간의 어떤 기록이나 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나 혹은 사내 규정을 정말 지키면서 우리가 프로비저닝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규정이나 혹은 인터페이스와 혹은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프로비저닝에 대한 플로우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API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셀프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는 밑바탕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 여러 가지 프로세스와 동작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지만 핵심만 뽑으라면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서비스 배포에 있어서 각각 독립적인 동작과 기술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엔드투엔드, 그래서 인프라의 프로비저닝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디플로이 그 뒤에 데이투 작업까지도 좀 덜 복잡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연결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기능이나 뭐 프랙티스가 필요하시다면 뭐 런.하시코프닷컴에서 실제 실습을 통해서 뭐 컨셉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테라폼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app.terraform.io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실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어떤 식으로 우리 클라우드 버전이 동작할지, 기존에 내가 쓰던 오픈소스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솔님 세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녹화가 되었기 때문에 곧 저희 웹사이트 그리고 참석자분들께 보내드리는 이메일 링크로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금일 세션에 도움 주신 이규석 이사님 그리고 마케팅 셰린에게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는 볼트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